내가 한 솥을 먹는 게 아니고 한 입을 먹더라도 그 한 입 한 입이 굉장히 고칼로리예요. 100칼로리, 200칼로리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그렇게 한 끼 먹으면요 1700칼로리 정도는 예사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우리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죠. 전뿐만 아니라 떡국, 갈비찜, 잡채 음식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설날인데요. 하지만 명절 음식도 요리 방법이나 재료, 먹는 방법을 약간 바꾸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 음식을 어떻게 해야 살을 덜 찌게 먹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지켜야 설날 음식을 조금이라도 살 덜 찌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절 음식 칼로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 한번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떡국 물론 들어가는 재료가 뭐 소고기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가느냐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요만한 거 한 그릇이 칼로리가 588kcal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떡국은 에피타이저처럼 먹잖아요. 떡국 먹고 그 다음에 나물이랑 해서 전이랑 밥이랑 또 추가로 먹죠. 그렇게 이제 한 상 차림을 먹어야 이것이 설날 음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피타이저인 떡국부터가 칼로리가 588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소고기 넣고 만두 넣고 사골 육수로 하고 하면 칼로리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떡국과 마찬가지로 명절에 빠질 수가 없죠. 동그랑땡, 동태전, 그리고 쇠고기, 산적, 꼬치구이, 이런 거 한 몇 개씩만 집어 먹어도요 세 종류를 다 먹었다 하면은 한 490칼로리 정도 또 먹게 됩니다. 이 외에도 소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것들이요 그냥 반찬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솥을 먹는 게 아니고 한 입을 먹더라도 그 한 입 한 입이 굉장히 고칼로리예요. 100칼로리, 200칼로리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한 끼 식사에 있어요. 밥을 안 먹더라도 떡국 한 그릇에 소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 한 입씩 나물이랑 같이 그렇게 한 끼 먹으면요 1700칼로리 정도는 예사예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식혜 한 컵 먹으면 1800칼로리까지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한 끼예요. 자, 이렇게 하루에 두 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3600칼로리 돼요. 자,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열량이 한 2000칼로리 정도 되고요. 여성은 평균적으로 한 1500칼로리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뭐 3000 정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끼만 먹어도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명절 음식은 그냥 순수한 재료 자체를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 육류, 고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밀가루를 얹어서 전을 만들어서 그걸 또 기름에 붙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본 육류에다가 탄수화물을 얹어서 플러스로 지지고 볶고, 네, 그렇게 하고 나물도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참기름 넣고 마구마구 이제 볶잖아요. 자, 이렇게 기름에 볶고 굽는 요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식재료를 사용을 해도요 생으로 먹는 것과 이것을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 먹는 경우에는 이 흡수 칼로리가요 많게는 30%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름을 좀 많이 넣으면 뭐 한 50% 이상 증가하기도 해요, 칼로리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 명절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살이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예요. 네, 최근에 저유지 조리법이라고 해서 에어프라이어나 뭐 워터프라이잉 조리법 같은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어요. 먼저 이제 에어프라이어, 네, 에어프라이잉은 이제 말 그대로 음식을 구울 때요 뜨거운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굽는 방식이에요. 기름을 따로 안 넣어도요 음식을 바삭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할 때 사용하셔도 좋고, 이미 먹은 치킨이나 빵이나 아니면 뭐 전 같은 것들 데워 먹을 때도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또 이제 너무 여러 번 넣으면요 한 번 쓴 기름이 또 써지고 또 써지고 해서 좀 여러 번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녁에 처음부터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한 번 먹을 만치만 구워서 먹고 두 번, 세 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워터프라이잉 있어요. 워터프라이잉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대신 물을 넣어서 굽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재료가 물에 삶아지는 것 비슷하게 익혀지다가요 물이 다 증발되고 나면 겉에가 구워지게 되는데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게 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시지나 함박스테이크, 만두 같은 것 등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같은 걸 볶아 먹을 때 쓰면 좋은 조리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리 방법을
기름을 둘러서 굽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어나 워터프라이ing 기법을 통한 요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명절 음식을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요. 명절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그 재료들을 식재료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재료로 바꿔보는 거죠. 자, 먼저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국은요. 하얀 가래떡을 송송송송 썰어서 넣어서 먹잖아요. 이 가래떡은 맵쌀이라고 불리는 백미로 만드는데 현미를 먹기 쉽고 소화되기 편하게 도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고 우리 위나 장으로 들어갔을 때 소화와 흡수도 굉장히 빨리 됩니다. 반대로 이제 현미는 벼의 겉껍질만 벗긴 거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소화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포만감도 높고 변비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백미로 만들어진 그 하얀 가래떡 말고요. 요새 현미를 사용한 가래떡 나와요. 그런 걸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곤약이 들어가 있는 가래떡도 나옵니다. 곤약은요,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곤약을 넣은 가래떡을 사용하면 떡국 자체의 칼로리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떡국 칼로리를 조금 낮춰 보시고요.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잡채 맛있죠? 잡채. 그 잡채 당면 있잖아요. 그 당면을요, 곤약면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곤약면도 굉장히 탱탱하고 좀 식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잡채면은 탄수화물 덩어리고 심지어 이것도 먹기 쉽고 소화되기 쉽게 이미 다 갈아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도 너무 빨리 돼요. 그래서 이 면을, 당면을 사용하지 마시고 곤약면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잡채에는 보통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게 되죠.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지 마시고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닭가슴살과 돼지고기를 비교했을 때는요, 단백질 함량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칼로리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대신에 닭가슴살을 사용하면 칼로리는 낮추고 단백질 함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채를 요리할 때요, 자, 곤약면 넣었죠. 그리고 닭가슴살 넣었어요. 그랬으면 거기다가 야채의 양을 거의 당면과 비례할 정도로 굉장히 많게 해주는 거예요. 반반 정도로 해주시는 거죠. 원래 이제 잡채 이만큼의 이제 야채 조금 올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드시지 말고 반반, 거의 뭐 야채 잡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서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중요합니다. 친척끼리 다 모여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때 내 앞접시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중간중간 덜어 드시지 마시고 딱 내가 한 끼 먹을 만치를 다 덜어요. 여기 이제 뭐 떡국 한 접시 있었으면 그다음에 여기 잡채 요만큼, 뭐 고기 요만큼 요렇게 덜어서 다 같이 먹을 동안 나는 이것만 먹는 겁니다. 딱 이것만 계산해서요. 자, 이렇게 앞접시를 사용하면 위생적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내가 사실 계속 그냥 젓가락으로 여러 사람 같이 주워서 먹으면 얼만큼 먹었는지 도저히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이 양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먹을 때는 그리고 약간 경쟁 심리도 생겨요. 저 음식 없어져 가는데 빨리 한 입 먹어야지, 저거 맛있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다 차려지고 나면 딱 나는 내 앞접시에다가 내가 먹을 만큼 다 덜어놓고 그만큼만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설날 음식을 조금이라도 살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식사 30분 전에 물을 250에서 500cc 정도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설 음식을 최대한 살이 덜 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설날에는 뭐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기에는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꾸역꾸역 참다가 나중에 눈앞에 있는 것을 폭식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다가 폭식하게 되는 것을 예방을 하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한번 꼭 실천해봐 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설날 때 찐 살을 과연 어떻게 뺄지, 그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갈색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니까요.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